저는 이 뉴스를 접하고 참 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인식과 이해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특히 공무원과 관료 조직 그리고 시의원들조차 주민자치를 바라보는 이해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예. 오동철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일단 주민자치 지원센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내는 걸 보면서 이제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금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주민자치가 사실 직접민주주의를 실험하는 단계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갔을 때 주민자치가 직접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이 잣대를 들이대는 것조차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이걸 폐지하는 걸 보면서 이게 주민자치가 갈 길이 아직도 진짜 멀구나. 이 행정이나 사실 시의회나 이런 부분에서 보는 견해들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결정하고 그런 거를 달갑게 보지 않구나. 이런 우려가 가장 크고요. 네. 그러면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조례가 어떻게 폐지 수순을 밟게 됐는지, 그리고 센터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만약에 29일 날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0명은 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폐지하자는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전문성과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재정 비효율을 폐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주민이 없는 주민자치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흔히 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현장 중심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저는 논하고 싶습니다. 먼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춘천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16곳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정산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전담지원관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담지원관의 큰 두 가지 역할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주민도 마을 사업하고 또 한 가지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도 잘 아시는 인기 강좌가 있죠. 몇 가지가 노래교실, 댄스라든지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모집하고 강사를 섭외하고 수강생에 대한 취소 환불 신청을 다 저희 전담지원관들이 거의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그러면 당장 거기에 대한 혼란은 1월 1일부터 그건 자명한 일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생업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기 행정복지센터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수강생을 접수를 받고 민원을 받고 수강료를 취소 환불해주고 이런 것을 행정적인 걸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이 전담지원관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항상 지방보조금법이라든지 어떤 그 마을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당히 역량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 이분들의 연령대도 굉장히 젊은 편입니다. 20,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담지원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춘천시는 현재 20명에서 50명의 각 주민자치회별로 위원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기 주민자치에 매달릴 수 있다는 건 자기 대부분 생업인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한 이제 평균 연령이 61.5세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평균 연령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업무를 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기획하고 센터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의존도가 전담지원관이 되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게 원래는 그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거는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라서 아직은 좀 더 지금 설익은 단계에 있어서는 행정도 손을 놓으면 안 된다. 행정도 전담 지원관 제도를 하면서 행정하고도 집행부하고도 굉장한 의견 교환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협의회장들하고 논의를 했었어요. 논의를 했는데 뭐 지금 갑자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모든 것이 좀 많이 아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네, 센터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춘천시 의원들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주민자치란 어떤 건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센터 이렇게 기관, 단체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몇 가지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지방자치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에서 접근하면 하나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 단체자치라고 하면 중앙정부나 상위정부의 권한이나 기능 역할을 지방정부나 주민들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정부나 주민들이 중앙이나 상부에서 준해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치를 한다라는 소위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치. 우리는 이제까지 이런 측면에서 자치. 그래서 지방 분권 얘기하는 것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나눠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이제까지 봐왔고요. 주민자치라는 건 그것이 아니고 지방에 있는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일들은 원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해서 해결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원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는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가는 건 아니고 권한과 함께 주민 스스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 주민자치회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뭐냐 그러면 이게 조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1997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읍면동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하게 됩니다. 그 배경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IMF 구제 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그 공공 부분의 그 단축 구조 조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무원 30%를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감축의 대상을 사실은 그 당시 읍면동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공무원들의 저항과 반발이 엄청났죠. 그래서 읍면동을 기능 전환을 추진하게 됩니다. 읍면동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기능과 인원을 최소한으로 두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담당할 조직으로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주민지원센터가 소위 얘기하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운영하는 주체를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만드는 겁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읍면동의 보조기구 내지 자문기구였어요. 그 동사무소 명칭을 동사무소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거의 그 동에서 위촉하는 관변단체 비슷하게 운영돼 왔어요. 그러니까 주민 대표성이라든가 자발성이라든가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도입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그 당시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설치를 했죠. 그 시범 사업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은 2023년 말 현재로 전국에 읍면동이 3,506개인데 그 중에 약 43%인 1,400개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는 주민자치회고 뭐는 주민자치위원회고 많이 혼동스러우실 거예요.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게 지금 그 당시 2013년도에 시범 사업을 특별법에서 하는데 이걸 그러면 주민자치 법률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률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요. 법적 근거가.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시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년째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근거와 제도적인 장치가 네. 미약하다 보니까 지금 이 주민자치가 그래서 춘천시 의회에서 조례로 폐지할 정도로 네. 이렇게 근거가 취약돼서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위원장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